안녕하세요. 가장건강TV 병원장 최윤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은 무릎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고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질환인데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일단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반월상이 뭐고 연골판이 뭐고 굉장히 복잡하다게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위에 뼈랑 아래 뼈 사이에 있는 이런 방석인데 이 방석이 굉장히 쉽게 잘 찢어지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은 바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파열이 돼서 병원에 오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직접 질환과 수술을 경험하신 문정호 환자분을 모시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네. 이게 벌써 수술하신 지 한 2년 가까이 되셨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 처음 한두 달 이때의 느낌보다 이렇게 한 2년 정도 되셨으니까 내가 이때 이랬더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 끝나고 났더니 지금 이게 조금 불편하다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한 2년 전 처음에 무릎이 아플 때는 어떻게 아프셨어요? 이 연골판 파열 증상. 저는 야외를 산악회를 갔는데요. 산을 올라갈 때는 그냥 힘이 들었지만 내려올 때 무릎을 살짝 넘어지면서 넘어졌어도 그냥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 그냥 쭉 내려와서 그리고 다음 일정도 소화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되니까 무릎이 막 화끈화끈 시큰시큰 콕 찔르는 증상까지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릎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날은 파스도 붙여보고 찜질도 해보고 이렇게 아파서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원장님을 찾아뵙게 된 거죠. 이 연골판이라는 게 방석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자에 방석에 앉아있다고 보는데 방석 귀퉁이가 조금 찢어져도 방석의 역할을 합니다. 앉을 때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 연골판이 구석이 좀 찢어진다고 해서 그 자리가 딱 자극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살만하거든요. 이 연골판이 찢어지자마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글쎄요,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100명에 5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문정 환자분처럼 이게 그냥 뭐 살만하거든요. 처음에 다칠 때는 첫날 하루 이틀은 좀 뻐근하고 되게 아픈데 또 막상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또 그냥 살만해요. 그래서 그냥 지내시는데 내가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게 어떤 계기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셨어요? 계단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내려간다든지 기존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그 부분이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구나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뭐 한의원도 가봤고요. 그냥 일반 물리치료도 해봤고 그러다가 이제 원장님을 찾아뵀던 게 한 달이 조금 넘어갔던 것 같아요. 반월상 연골판 파열 환자분들이 되게 다 비슷하세요. 연골판 파열은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사실은 조금 아팠을 때 간단하게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같은 걸로 해결을 하면 수술까지 안 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 방석이 한 귀퉁이가 찢어져 있는데 그 방석을 계속 우리가 앉아가지고 계속 누르다 보면 방석이 점점점 더 터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상이 아마 조금씩 악화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연골판 파열이 진료를 보고 나서 환자분들한테 연골판 파열이 의심이 됩니다 라고 여쭤보면 환자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엑스레이는 정상이라고 들었는데요, 열이면 9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들 병원에서 이제 엑스레이는 먼저 찍어보니까 엑스레이는 사실은 연골판이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정상으로 보이거든요. 괜찮으신데 그냥 뭐 인대 염증 좀 생기셨나 봐요.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MRI 그때 한번 찍어보셨었죠? 네, 저는 이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통증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이 MRI를 바로 찍자고 하셔서 저는 약간의 그 공포증이 있어서 폐쇄공포증 있으시죠? 다른 치료 조금 더 받아보고 하면 안 되냐고 여쭤봤었고 주사치료 한 2번 정도 받았을 때도 이게 호전되는 것보다 찢어져서 더 큰 부분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었더니 그때 이제 이게 찢어져서 수술을 요한 상황까지 왔다고 바로 이제 수술을 해주셨던 상황이었죠. 이게 찢어지는 위치나 찢어지는 형태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수술할지 말지 이런 결정을 하고요. 연골판 파열이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 7, 8은 대개는 안 하고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가지고 호전이 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연골판이라는 게 이렇게 C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이 찢어지거나 그러면 회복이 잘 안 되는데 이 바깥쪽에 조금 흠집이 나 있거나 이런 거는 바깥쪽에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자가적으로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로 좀 해결을 해보는 건데 이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환자분한테 수술 설명하거나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여기다가 한 5mm 되는 구멍을 2개 정도 내서 안에를 청소해 주는 거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걸릴까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고요, 금방 좋아져요, 내일이면 나으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시작하긴 하지만 해보면 다들 비슷하십니다. 한 1, 2주 정도는 뻐근해 하시고 불편해 하셔서 제가 오늘 이런 시간에 한번 어떠셨는지. 많이 아프셨던 건 아니죠? 그냥 생활을 했을 때보다는 하루 이틀은 수술하고 나서는 아팠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 경과를 이렇게 두면서 이번 기간 동안에 그래도 걸으면서도 요 정도면 이게 나아가고 있구나. 이 연골판 파열이 이렇게 찢어졌을 때 수술적 치료 방법이 2가지인데 한 가지 방법은 찢어진 자리를 한
10%나 20% 정도 절제를 해내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찢어졌을 때 꼬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트렌드는 찢어져서 꼬맬 수 있으면 꼬매는 게 1번,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근데 이제 꼬맸을 때 붙을 확률이라는 게 100%가 아니라 한 7, 8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나 20%만 절대하고 나머지를 그냥 쓸 수 있는 정도, 문종 환자분처럼 한 10% 정도만 잘라내서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경우면 괜히 그걸 꼬매가지고 막 4주, 6주 재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만 절제해 놓으면 나중에 관절염이 오거나 이런 거랑은 전혀 무관하니까, 하고 나서 이거는 사실은 한 열흘에서 2주 정도의 실밥을 제거하고 나면 저는 이제 항상 2주 지나면 다 하셔도 됩니다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일이 다 다르니까 2주 만에 하실 수 있으셨어요? 할 수는 있었는데 그래도 맨 처음에 안 아플 때랑은 비교는 조금 사실 됐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병원에 가서 하는 재활치료 말고 원장님이 물에서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거 같이 병행하면서 했더니 그래도 다른 분보다는 재활하는 시기나 완쾌되는 시기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한두 달이면 그냥 복귀하셨었나요? 네. 그럼 굉장히 빠르신 거고, 이게 결국에는 연골판이 찢어져도 이거는 뭐 다른 조직이랑 큰 연관은 없긴 한데, 찢어진 채로 2, 3개월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람 몸이라는 게 여기가 찢어져 있으면 이쪽으로 잘 안 걸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좀 걷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쪽에 있는 근육량들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서 이 무릎 자체가 조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좀 전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약간 회복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격한 운동이나 이런 거보다는 끝나고 나서 한 한두 달 정도는 근육 운동이라든지 늘려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속에서 그냥 걷는 운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에어로빅을 물 안에서 하는데 그것도 활동량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에서 걷는 거를 한 30분에서 1시간만 해도 땀이 나더라고요. 일상생활에 걷는 운동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굉장히 잘하셨고, 사실은 무릎 안 좋으신 분들한테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 운동이나 수영 같은 거랑 제자리 자전거 타는 걸 권유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엔 여기가 손상이 돼서 이 주변 근육을 강화는 시켜야 되겠고, 얘를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게 체중이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손상이 있던 자리를 더 손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체중 부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무릎에 하중은 없지만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어서 물속에서 하는 운동들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들 해보시라고 하는 게 제자리 자전거 타는 거.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무릎은 하중을 걸리지 않고 무릎 운동은 되니까 두 가지 운동은 저는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걸 잘 하셔서 아마 더 빨리 복귀를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격한 운동이나 그렇게 아니었는데도 제가 지금 반열판이 손상이 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까지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진짜 모르고 시간이 더 경과가 됐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질환이나 어떤 병으로 더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질환인 건지. 연골판 파열이라는 거를 빨리 수술하거나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처음에 가령 이 전체가 100%라고 짜졌을 때 한 10%쯤 찢어졌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시경으로 하고 이 환자분이 이렇게 복귀하신 것처럼 요 코스로 그냥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10%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 뜯어졌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걔가 10%에서 50%만큼 찢어지는 사이에 얘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얘는 방석이거든요. 방석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위아래에 있는 진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연골, 이 녀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방석이 터져버리게 되면 위아래 연골이 상하는 거죠. 매끈매끈한 연골 두 개가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사이에 뭔가 찢어져서 꺼끌꺼끌한 녀석이 안에 들어있으면 위아래 연골을 상하게 만드니까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를 관절염으로 넘어가게 되면, 관절염은 아직은 난치성 질환이죠. 이게 뭐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막 심해지시면 뭐 인공관절을 한다든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때 간단하게 끝내는 게 경과는 제일 괜찮으실 거고. 양쪽이 아파서 한 게 아니라 한쪽을 수술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재활하고 하는 동안 다른 쪽 다리에 힘을 좀 많이 가하게 되고, 한쪽 다리에 조금 통증은 아니지만 약간 불편한 점이 사실 살짝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오래되면 다른 쪽 다리에도 또 다른 질환이나 올 수 있는 건지.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꽤 있으세요. 이게 왼쪽이 손상이 되고 나서 이쪽이 아프니까 반대쪽으로 걷다 보면 반대쪽도 손상이 좀 생겨서, 그래서 양쪽을 같이 하시게 되는 경우도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있을 때 얼른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맞을 거고, 막 크게 다치거나 막 엄청 넘어지거나 이래서 찢어지는 것보다 뭔가 다 삐끗한 것 같은데 좀 그때부터 조금씩 아파지는 거라서, 이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찢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군데가 찢어졌지만 그 부분을 절제하고 났더니 또 삐끗하셔서 옆에가 또 찢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문정 환자분처럼 수술이 끝나고 나서 재활치료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연골판은 조금 약해졌더라도 주변 근육량만 어느 정도만 잘 올라와지면 그런 재발률이 아주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문정 환자분처럼 열심히 운동하시면 다 좋아집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원장님 덕분에 좀 더 빨리 치료받고 좀 더 빨리 완쾌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병은 키우지 말고 언제든지 병원을 빨리 찾아가라고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저희가 주고받았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